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 48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명도비용, 세입자 합의금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수수료, 세금 등이 일반 매매에 비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낙찰 후 1개월 내에 잔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대 비용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결정하고 본인의 자금 사정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을 결정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순위의 가등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의해서 낙찰 이후에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선순위의 가등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실상은 실제 권리가 남지 않는 가등기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등기의 말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등기가 선순위 가등기가 이것이 담보 가등기인 것이 분명하면 말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여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것은 혼동이 되니까 역시 말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가등기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법원의 판례는 가등기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서 만약에 가등기가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이 10년의 경과를 이해관계인은 주장하여서 법원에 주장하여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소멸시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런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법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권리가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자, 이 권리는 효과가 없게 하는 것이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인데 사실 두 개가 조금 다르고요. 이 조금 다른 내용은 워낙 또 어려운 내용이어서 나중에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등기도 소멸시효든 판례에 따라서 소멸시효에 적용된다라는 판례가 있고 또 제척기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자, 어떤 것이든 자, 가등기가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역시 그것의 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또 판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을 경우에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이 가등기권자에게 채권 최고를 하여서 가등기의 권리를 신고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가등기권자가 만약에 법원에 자신의 권리가 어떤 가등기라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서는 매각 물권명세서상에 자, 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가등기를 말합니다.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록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법원 판례는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등기가 두 가지 중에 가등기권자가 스스로 어떤 가등기라는 것을 권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 자, 낙찰자가 인수하는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거죠. 자, 가등기는 지난 시간에 말소되는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도 역시 이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해당되어서 말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에 있어서 선순위의 가등기가
사실상 해결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등기라는 것이 워낙 강력한 권리인데 이 가등기를 설정해 놓고 사실은 채무자, 소유자와 또 가등기권자 간에 사실상은 모두 해결하고 등기부상으로서만 이것을 그대로 잔존시켜두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형상은 인수처럼 보이는 가등기라 하더라도 실제 그 가등기권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셔보면 가등기가 문제가 되지 않거나 또는 낙찰 이후에 협의회에서 어렵지 않게 말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물론 충분히 이 말소를 시킬 수 있으면 입찰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가등기권자를 꼭 만나서 그 가등기의 실제 권리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등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전주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전주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로 나왔고요. 2007년 5월에 7,100만 원에 감정을 하였었고 최종적으로는 경매가 중단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기록을 좀 보실까요? 자, 오늘은 가등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등기부의 가등기 내용을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1986년도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토지 역시 같은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가등기죠. 자, 아까 칠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소멸시효에 의해서 낙찰 이후에 낙찰자가 신청에 의해서 지울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만약에 이 가등기가 지워진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그 이후에 가압류가 되겠고요. 가압류 이후의 권리는 모두 지워지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20년이 된 가등기가 아직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는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경남 함안의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농지 1964평방미터고요. 자, 이것이 4,100만 원에 감정이 되고 2,100만여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시겠습니다. 자, 농지니까 토지 등기부만 있죠. 1974년에 가등기가 되어 있고, 자, 두 사람이 공동권리자로서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대법원의 기록에는 여전히 인수로 나옵니다만 그 이후에 83년도에 가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이후로도 또 두 번이나 더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가등기는 사실상은 이미 해결이 된 가등기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낙찰자는 30년이 지났으니까 가등기의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낙찰 이후에 지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을 만약 여러분이 낙찰 받으신다면 가등기권자를 물론 만나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이해관계인 동네 주민을 만나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면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걸로 봅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경기도 안성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빌라, 조그만 빌라인데요. 4,500에 감정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경매를 진행하다 취하가 된 사건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볼까요? 자,
임차인이 2,500에 전입해서 살고 있고요. 자,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두 번을 경매를 신청했었고요. 그 임차인보다 등기부상 앞서는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가등기권자 김씨죠. 자, 임차인이 권리상으로는 전입이 빠릅니다만 등기부상으로는 가등기가 빠르니까 가등기는 선순위의 권리가 돼서 낙찰 이후에 지워지지 않고 인수로 나타납니다만, 자, 여기에 가등기권자가 사실상 집주인과 형제가 아니면서 사실상 주인이라는 조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등기는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경매를 신청한 상태에서 가등기는 계속 남아있는, 지워지지 않는 가등기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임차인이 이 가등기권자가 실제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또 그 가등기가 지워지지 않으면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가등기는 낙찰 후에 바로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그 임차인과 가등기권자와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지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또 볼까요? 자, 부산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부산의 조그만 빌라인데요. 가격은 1,800에 감정이 되고 2천만 원에 낙찰이 된 사건이네요. 자,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가등기보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건물의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어야 하고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했을 때 말소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되면 그 뒷순위에 있는 가등기는 낙찰로 자동 말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등기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이것은 2003년도에 있었던 아파트의 경매입니다. 자, 내용이 좀 다소 복잡한데요. 자, 보시죠. 수원시에 있었던 아파트였습니다. 자, 등기부가 간단히 나와 있는데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압류,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가압류권자입니다. 자, 이 가압류 경매를 신청한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가 지워지느냐의 문제인데, 자, 외형상 이렇게 보시면 가등기가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등기부를 보면 가등기가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이 좀 늦게 열립니다만 등기부를 좀 키우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조금 키웠습니다. 자, 등기부에서 가등기는 갑구에 나오죠. 자, 갑구를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자, 갑구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선순위 가등기가 2000년 6월 달에 김 씨가 가등기권자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자, 미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 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된 경우는 혼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가등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또다시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이 가등기는 등기부상으로만 남아있는, 사실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등기부를 보면 내막이 좀 복잡한데 이렇게 가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 김 씨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모두 사회행위로 이것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효가 되든 안 되든 이미 가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한 게 되고, 또 만약에 가처분권자가 주장한 것처럼 이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무효라면 가등기 자체도 무효가 되니까 어떤 경우든 가등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등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가등기가 외형상 인수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등기부를 보면 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문제가 안 되는 가등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또 볼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청주의 주공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내용이 좀 다소 복잡한데요. 잘 보시죠. 39평방미터의 작은 주공아파트입니다. 2005년도에 4,400의 감정이 나왔었고요. 자, 누군가 낙찰받고 다시 불허가 되고 다시 경매를 해서 최종적으로 2,400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낙찰된 그런 사례인데요. 그래서 그 아래쪽을 보시면 자, 내용이 좀 복잡해서 아무나 쉽게 입찰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등기부를 먼저 보실까요? 1995년도에 현 소유자 박 씨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또 다른 박 씨에게 2000년 6월에 임대를 줬습니다. 자, 임차인은 2000년 6월 전입, 2000년 6월 확정이고 보증금 2천만 원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당시는 등기부가 깨끗했으니까 당연히 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2001년도 7월에 이 아파트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자, 가등기권자 전시. 자, 가등기가 설정된 직후에 수협과 농협에서 가압류를 하고 또 연이어서 가처분이 가등기가 가짜라는 사회행위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좀 복잡했습니다. 해진 겁니다. 제가 추정컨대 집주인이 어떤 채무가 많아서 자, 이것이 다른 채권자인 수협이나 농협의 이 채권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등기권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한 게 아닌가. 일종의 사회행위가 아닐까. 자,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것을 지우고 다시 볼까요? 자, 외형상으로 어쨌든 이 가등기는 선순위의 가등기니까 낙찰로 소멸되지 않는 인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등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두 곳의 가처분권자가 있죠. 자, 이 가처분권자들은 이 가등기가 사회행위라는 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가등기가 실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본안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했을 걸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가처분한 수협이나 농협에서 가처분만 해놓고 그 이후에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등기가 진정한 가등기인지 아니면 사회행위를 위한 사실상은 권리가 없는 가등기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죠. 자,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자, 더 이상 밝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제가 가등기권자를 직접 만나보라고 말했습니다. 자, 7년, 8년 가까이 경과된 이 가등기, 그리고 농협이나 수협에서 가처분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 가등기권자도 빨리 이 가등기 설정된 권리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자, 이것을 낙찰받은 사람이 가등기권자를 만난 결과 낙찰받고 오면 가등기를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해 주겠다라는 언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낙찰을 받은 거죠. 외형상으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이 가등기는 지워지지 않는 가등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경매를 하시다 보면 이러한 가등기가 사실상은 아무런 권리가 남아있지 않는 가등기가 많다는 거죠. 자, 권리 분석은 물론 등기부나 자료로 합니다만 실제는 등기부나 자료와 다른 경우도 많다는 것. 자,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칠 때도 있지만 또 특별한 수익을 줄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과감하게 도전하고 확인해서 결국은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자, 이것을 낙찰받은 사람은 오래 갖고 있지 않고 많은 짭짤한 수익을 낸 그런 사례입니다. 실제 이것이 말소된 등기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화면이 흐립니다만 아까 그 전시에, 자, 글씨가 좀 희미하죠. 전시의 가등기는 낙찰 이후에 말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 물론 뒤에 있는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당연히 지워지는 거였지만, 자, 이 원래 인수로 되어 있던 이 가등기도 낙찰과 동시에 아무 문제 없이 지운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피하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안에 다가구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토지는 적습니다만 토지는 지분이어서 그렇고요. 건물은 4층 다가구 건물입니다. 자, 이것이 2억 6천에 감정이 됐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9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1억 3,200에 낙찰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부상에 가등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이었고 말소기준 권리가 압류이니까 자,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토지는 문제가 아닌데 건물에 보시면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이 가등기는 외형상 선순위 가등기니까 인수로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 가등기를 설정한 날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96년입니다. 그리고 이 가등기권자는 이 다가구 주택, 원룸 주택의 주변에 있는 토지의 또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가등기권자를 만나봤습니다. 자, 어떤 권리로 아직 이 가등기가 해결되고 있지 않나. 자, 이분이 하는 얘기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가등기가 아니고, 자, 돈을 금전 채권에 의한 가등기. 아직도 받아야 될 금원이 남아있다. 자, 그 금원이 불과 1,000여만 원이었습니다. 자, 외형상으로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가등기인지가 드러나 있지도 않고요. 또 설사 담보 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확인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직접 여러분들이 가등기권자를 만나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1,000여만 원의 금전 채권이 남아있는 담보 가등기라는 것이 확인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분에게 해결되지 않은 금전 채권을 낙찰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자, 이것은 낙찰 받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결국 낙찰이 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또 보실까요? 자, 다음은 수원시 세류동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46평방미터 정도 되는 조그만 아파트인데요. 2008년 5월 현재 신건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보실까요? 자, 여기 세류동의 아파트는 주거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근에 세류 역사가 있고요. 교통은 좋은 편이고 장래 가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성이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2001년도에 가등기가 나타나고, 자, 이 가등기가 담보라는 근거가 없으니까 외형상 인수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쪽에 기록에 의하면 감유권자 권씨는 채무자의 모친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가등기는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가등기. 자, 선순위 가등기권자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본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뒤에 있는 모든 권리가 말소가 되죠. 뒤에 있는 가압류,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문씨의 강제 경매조차 모두 말소시킬 수 있어서 결국 경매는 취하됩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것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많이 여기 나타나는 가압류권자나 여러 채권자들이 결국 채무자의 어머니가 가등기를 설정했고 그 가등기가 사실상 권리가 없는 가등기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가등기는 사실상 권리가 남아있지 않는 가등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고 가등기권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여타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만나보면 이 가등기가 문제가 있는 가등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외형상으로 인수라 그래서 여러분이 피하실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가등기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가등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또 말씀드릴까요? 자, 천안시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감정가가 1억 천이고 2008년 4월 현재 70%에서 계속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볼까요? 자, 등기부를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2005년도에 가등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가등기를 한 김씨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임차권 등기한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그 보증금 5천만 원을 달라는 자, 그 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했고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가등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매매가 되지도 않고 또 자, 누군가가 자기 대신 들어올 임차인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 경매를 신청한 거죠.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가등기를 하고 여태 이 가등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만약에 이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가등기라면 본등기를 해야죠. 자, 그게 아니고 담보가등기라면 여기서 담보가등기인 것을 권리신고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자, 아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외형상 선순위니까 인수로 지금 나타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역시 이 사건의 가등기권자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담보가등기면 실제 채권이 얼마나 많느냐. 자, 담보가등기는 배당만 받으면 말소가 되는 거죠. 혹 배당을 못 받는다 해도 가등기는 말소된다고 지지난 시간에 제가 판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가등기가 진정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이미 권리가 남아있지 않는 가등기인지 여러분들은 직접 만나서 대화로 이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정 가등기라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라면 입찰을 안 하시면 되겠고, 낙찰 이후에 해결되는 가등기라면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 볼까요? 자, 다음은 전남 영암군의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면적이 좀 큰데요. 3,900여 평방미터가 되고요. 자, 이것이 2,900여만 원의 경매가 시작되었고 2008년 6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 자, 등기부상에 자, 아주 오래된 가등기가 있습니다. 무려 40년이 넘은 가등기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 가등기 이후에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상속도 한 번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특별히 고려할 것도 없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가등기일 거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토지에 입찰을 하시겠다면 가등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은 지워지는 것이라고 보고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낙찰자는 선순위의 가등기가 10년을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이 가등기의 말소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 외형상 인수로 보이는 선순위의 가등기도 낙찰 후에 가등기권자와 협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말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배우셨습니다.